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물권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권법에서는 20%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물권법은 채권법에 비해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물권법은 채권법보다 우리가 약간 더 비중을 두어서 목표치를 조금 더 채권법보다는 욕심을 냅니다. 자, 물권법에서 그중에서 총론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서론 파트는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죠. 자, 물건이라면은 객체인 물건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습니다.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적 성질을 가지더라 그죠. 그래서 물권법의 특징,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쭉 그냥 민법 총칙에서 봤기 때문에 시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공이 물건의 본질로 갑니다. 기본적인 성질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죠. 물건은 그 객체인 물건을 누구만이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 그래서 근본적인 채권과 차이점이 물건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물건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채권은 뭐예요?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물건의 본질. 방위채권법과 더불어 재산권에 해당하고, 그 다음, 물건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다른 말로 대세권이죠. 근데 반대로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 뭐죠? 상대권, 청구권적, 대인권적 성질을 가진다. 물권법이 직접 그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지배권이죠, 그죠? 근데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형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질을 가지더라. 자, 쭉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확인했던 것을 쭉 봤습니다. 자, 굳이 본질에서 체크한다면 이 부분 정도만 체크할게요. 양도성. 자, 양도성 파트요. 물건과 채권 모두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양도성의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그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죠.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 합의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권법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채권은 당연히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 합의 또는 성질에서 양도성이 제한되기도 한다. 근데 물건의 양도성은 뭐야?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물건은 원칙적으로 뭐야? 당사자 합의로도 그 양도성을 제한할 수 없다. 즉 물건이 가지는 양도성은 원칙 절대적 양도성을 가진다. 따라서 예를 들게 되면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사이에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유일한 게 이거다, 그죠? 306조. 전세권만은 설정 행위로 그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306조는 전세권 파트에서 기본 지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이 양도성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미 다 봤던 거 쭉 그냥 눈으로 일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간염성 파트. 자, 이 부분도 크게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즉 물건에는 총 민법상 8가지가 있다고 하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담보물권.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점유권. 그런데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에 의존하는 권리지만 나머지 소유권은 뭐예요?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자기가 전면적으로 그 객체를 지배하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앞으로 뭐예요? 지배할 수 있는 약간 간접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유권은 현실적 지배에 대해서 권리성을 인정한 예외적인 권리로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문하고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질 파트에서는 양도성에 관한 어떤 논점 정도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물건의 객체로 갑니다. 자, 이 부분도 손댈 필요 없죠. 그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미 아는 거니까. 즉,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건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인데 그 물건이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요? 특정될 수 있어야 되고 뭐요? 독립된 물건이 되고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그죠. 예.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근데 채권의 객체는 뭐요? 당연히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지는 권리죠. 그래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다른 말로 겁부라 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의 뭐요?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려면 첫 번째 현존하는 뭐요? 특정의 물건만이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독립한 물건이 되죠. 원칙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만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이를 일물일건주의라 하더라. 따라서 원칙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 내지 집합물에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쭉 그냥 확인을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해당 파트에서 볼 거니까 물건의 객체는 뭐야? 원칙적으로 물건이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한 저당권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부분만 혹시나 체크를 하려면 체크할게요. 쭉 우리가 그때 얼핏 보겠지만 점유권은 뭐예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권리로 인정하는 게 점유권입니다. 근데 물건이 아닌 채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준점유권이라 합니다. 그 준점유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 아닌 채권 등의 재산권이 그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 질권은 원칙적으로 그 객체가 동산이죠, 그죠? 지금 채권 등도 권리적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야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등기로 공시될 수 있는 부동산이 그 객체이죠, 그죠? 부동산. 근데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기억할게요.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과 전세권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뭐야? 당연히 부동산은 우리가 답이 아니겠죠, 그죠? 누구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답할 거예요. 근데 권리 중에서 뭐야? 지상권과 전세권이 아닌 나머지 권리를 찾으면 되겠죠. 그 지역권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5분 기억하시면 되네요. 자,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상권과 전세권에 한한다. 그것만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체크를 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민법 총칙을 지금까지 배웠던 걸 복습을 했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권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당연히 출제가 되고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단일 문제로는 출제 안 돼요. 물권 전반에 관한 어떤 지문 중에 섞였어. 자,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죠. 그래서 권리자만이 그 객체의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 물권 거래 안전에서 이와 같은 배타적 지배권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자, 물권의 종류는 법률 또는 간섭법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즉 물권의 종류, 그죠? 내용은 법률 또는 간섭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 자기들 합의로는 물권의 종류 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즉 이와 같은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배타적 지배권성이 물권의 특질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취지가 있다. 자, 만약에 자기들 멋대로 물건의 종류 등을 합의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외부에서 권리자가 어떠한 종류의 물건을 가지는지, 그죠? 어떠한 내용의 물건을 가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배타적 지배권성의 관철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배타적 지배권성의 관철에서 이와 같은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취지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신들의 합의로 물건의 종류를 창설 못하죠. 그러니까 물권 보면 원칙 강행법규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관련해서 강행법규인 조문을 기억하는 게 관건입니까? 예적으로 물권법이지만 임의법규로서 해석되는 것을 기억하는 게 관건이요. 후자죠, 그죠? 즉 물권법은 당연히 강행법규입니다. 물권법 정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가 어떤 조문이냐 알 필요 없죠, 그죠? 다 강행법규니까. 근데 예적으로 물권법의 실련 지문 중 예적으로 임의법규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응용해 볼게요.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채권법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임의법규로 해석되죠. 그럼 채권법에서는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조문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예적으로 강행법규로 해석되는 조문을 기억해야 돼요. 후자죠, 그죠? 그래서 채권법에는 강행법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뭐예요?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조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서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에서 뭐예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내용으로 갑니다. 자, 법률의 의미 체크하시고요. 자, 우리가 1조의 복습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조에 배웠던 걸 떠올려 볼게요. 1조.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없으면 이때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했다. 아니면 뭐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성문법 전체를 말했다. 성문법 전체를 말했죠. 근데 185조에서 법률은 뭐요? 말 그대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거기다가 체크할게요. 따라서 명령 등으로 뭐요? 물건을 창설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1조에서는 성문법과 간섭법과 관련해서 간섭법은 원칙적으로 어떤 효력만 가진다? 보충적 효력을 가지죠, 그죠? 보충적 효력만, 그죠? 성문법이 없는 경우만 간섭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185조에서는 법률 또는 간섭법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법률과 간섭법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힘이 똑같다. 대등적 효력서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조문 형식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민법 전체 어떤 근본적인 입장에서 성문법을 우선하는, 그래서 간섭법은 보충적 효력만 가지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시험하고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 4번.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무리 뭐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률에서 또는 뭐예요? 간섭법에서 인정하는 이해 물건은 창설하지 못하고 간섭법 또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건이라도 그 내용을 달리하지 못한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법률의 의미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 파트 보세요. 참고 파트. 박스 파트. 그러면은 물건의 종류, 민법상의 물건 뭐요? 총 8가지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점유권과 본권을 대비시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다시 할게요. 점유권이란 현재 뭐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를 권리로 인정을 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 합니다. 근데 본권이라면 뭐요? 점유권을 제한 나머지 물건으로서 그 객체의 물건을 뭐요? 지배할 수 있는,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느냐는 뭐요? 묻지 않고 그 물건을 뭐요? 적법하게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나머지 물건을 뭐요? 본권이라 합니다. 그 중에 뭐요? 소유권은 예를 들면 건물이 갑소입니다. 그러면 갑은 뭐요?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것이다. 그죠? 사용 권능, 소유 권능, 처분 권능. 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소유자인 갑만이 지배할 수 있는 이 같은 뭐요? 완전한 물건, 전면적 물건은 뭐요? 소유권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요?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은 제목이 제한 물건이죠. 소유권에 속하는 제한된 일부만을 지배를 목적으로 한 나머지 권리를 제한 물건. 그 중에서 용익 물건은 뭐요?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 수익 권능, 그 객체가 가지는 사용 수익 권능만을 지배를 목적으로 한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 자, 쭉 볼게요. 박스부터 민법 총칙에서 했다, 그죠? 예. 근데 기억만 날 뿐이요. 용익물권은 물건 중 동산과 부동산 중 어디에만 성립이 가능하다. 용익물권은 부동산이에요, 그죠? 그다음 담보물권은 소유권에 속하는 권능 중 뭐예요? 그 객체가 가지는 처분 권능을 지배를 목적으로 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그 중에 유치권은 뭐예요? 동산, 부동산 모두 위에. 그다음 뭐예요? 질권은 동산에만. 저당권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만, 그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해당 파트에 다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의 물권은 8가지 종류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동산의 물권의 종류, 용익물권은 빼야 되죠.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그렇기 때문에 동산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요 4가지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는 8개의 물권 중 동산만을 그 객체로 하면요, 질권만 제한되죠. 자, 여기요. 4번 간섭법상의 물권 체크할게요. 우리가 첫 주에 판례간정 간섭법 5가지를 기억했죠, 그죠? 그 중에 물권은 3가지죠. 동사에 대한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끝났습니다. 그럼 총 우리가 기억할 물권의 종류는 뭐예요? 11개다, 그죠?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어떤 거래? 온천권, 판례 볼 필요도 없죠.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와 같은 물권이 있다, 없다? 없다. 즉 11개를 제한, 나머지 어떠한 종류의 물권도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판례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온천권, 온천권은 없다, 그죠? 온천권은 없습니다. 그다음 사도통행권 없죠,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그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없죠, 그죠? 근린공원 이용권 없어요. 자, 그다음 4번 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무가건물 양수인 여기 체크할게요. 양수는 뭐예요? 그래 나중에 배웁니다. 양수의 대표적인 걸 우리가 매매로 생각하고 읽으면 되죠. 매수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대금 완납만으로 부족하죠. 자신 앞으로 뭐요?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뭐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전 등기치 않는 미등기 양수인에게 뭐요?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권을 인정할 수 없죠, 그죠? 이와 같은 물권 없어요. 네. 각종 시험의 단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5번 판례를 체크할게요.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이미 지문화됐어요. 자, 앞서 봤습니다. 물권 법정주의에 하면은 소유권의 내용은 뭐예요? 그 객체에 속하는 사용, 수익, 처분, 이와 같은 모든 권능을 누구만 해요? 소유권자만이 배타적으로 뭐요? 자기가 전면적으로 지배하죠. 이게 소유권의 내용이요. 근데 물권 법정주의를 하면 뭐요?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뭐요?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라도 그 내용을 법률 또는 간섭법과 달리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네, 없다. 즉 법에서 인정하는 소유권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것을 누구만이? 소유권자만이. 그런데 종국적으로 뭐예요? 이와 같은 사용 수익 끝나고 완전히 배제시키는 소유권을 당사자비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권 법정주의 반하잖아요, 그죠? 즉 물권 법정주의란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뭐야? 인정하지 않는 나머지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뭐야? 인정하는 물건이라도 그 내용을 뭐야? 당사 합의로 법률 또는 간섭법과 달리 내용을 만들 수 없다 그죠? 쭉 법에 써가 있는 소유권이 이거예요. 객체가 속하는 모든 것을 소유권자만이 다 가져야 된다. 그런데 합의로 뭐요? 이 부분을 없는 소유권을 만들어내자. 물권법정 중에 명백히 반하죠. 그래서 5분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5분 판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소유물이 가지는 모든 사용소액 처분할 권리를 다 가집니다. 근데 채권적으로 뭐요? 그 일부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자, 이 부분요.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인정될 수가 없다. 즉 자신들의 합의로 아니 뭐요? 사용 수익 권능을 완전히 박탈한 소유권을 만들어내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이미 우리 시험도 출제되기 시작했고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최근에 등장한 판례예요. 앞부분까지는 이미 단골 판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형태. 자, 확인합니다. 아직까지는 쉽게 못 풀어요. 물권 법정주의를 주라는 문제예요. 틀린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죠. 따라서 규칙 동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먹고, 그다음 원천권 없다 그죠. 그다음 민법 총칙이요. 원칙적으로 집합물에는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그렇지만 뭐야? 공장, 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다든지 또는 특별법이 없더라도 양어, 장래, 뱀장어 등은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 방법에 의해서 설정자에 따른 일반 재산과 구별할 수 있다면 하나의 담보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죠. 그 정답은 3번이고. 그래서 민법 총칙이 답이 됐어요. 민법 총칙. 자, 4번 보세요. 이 부분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사용수익 권능이 영구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물권법 정지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을 계속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민법 총칙이요. 소유권이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으로부터 생기는 물권적 청구도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출제될 수 있는 논점. 특히 4번 지문, 이 판례는 앞으로 계속 출제될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뭐요? 민법 총칙이니까 손댈 필요 없죠. 원칙적으로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뭐야?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뭐야? 하나만이 성립할 수 있죠. 이를 일물일건주의라 한다. 근데 A입니다. 그렇지만 A가 인정될 수 있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 위에도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하죠.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공장, 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라든지 금방 문제로 확인했던 뭐요? 양어, 장래, 뱀장어 등은 일정 요건에서 하나의 담보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민법 총칙 배웠던 부분을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 상호간의 효력 다 민법 총칙에서 첫째 주에 배우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습으로 넘어가세요. 네.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물권법 독자적으로 뭐야?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이해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 체크하시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 몇 차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단일 문제로는 이 부분도 뭐요? 출제가 안 될 거예요. 물권 전반에 관한 어떤 지문과 섞여서.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부분을 떠올려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이죠, 그죠? 청구권입니다. 근데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청구권이라는데 청구권 자체는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라 뭐야? 채권으로부터도 나오죠. 물건으로부터 나오고 가족권으로부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고 물건으로부터 생긴 청구권은 뭐야? 물건적 청구권. 가족법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을 가족법상의 청구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건과는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하죠. 이 부분 일단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개념에서요.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현재. 의파터. 물건은 배타적인 지배권입니다. 근데 뭐야? 그 물건자가 가지는 물건의 내용이 현재 뭐야? 침해받고 있거나 그죠? 앞으로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배타적 지배권에 간출해서 물건자가 뭐야? 침해자에 대해서 현재 침해, 배제 내지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부터 발생하는 물건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적 청구. 따라서 현재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와 반대가 과거죠.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는 물건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요. 현재 침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부분 아직까지 출제가 된 거 없어요.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지문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물건은 민법상 총 8가지가 있죠. 그래서 민법 조문에서 물건적 청구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첫 번째 뭐예요? 점유권에서 물건 청구권을 둡니다. 그 다음 뭐예요? 본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소유권에서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 제한물건이란 소유권에 속하는 뭐예요? 일부 권능의 지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물건을 제한물건이라고 하죠. 그 제한물건에는 소유권에서 규정한 물건적 청구권을 준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유치권 체크할게요. 유치권. 실수였던지 뭐요? 의도였던지 불문하고 제한물건에서 소유권에 관한 물건 청구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치권과 뭐요? 질권에서는 준용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준용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유치권은 뭐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어요. 근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면 뭐요? 끝끝내 그 목적으로 뭐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28조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뭐요?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곧바로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뭐요? 이론적으로 유치권 자체로부터는 뭐요? 물건 청구 생길 여지가 없어요. 점유가 상실되면 뭐요?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하므로. 그래서 이거는 뭐요? 유치권의 성질상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건 청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용 규정을 두지 않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뭐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물건 청구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까지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건 청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상. 그런데 질권은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학자들이 입법자가 실수한 걸로 해석합니다. 당연히 질권은 뭐예요? 본권이기 때문에 준용 규정이 없지만 점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뿐만 아니라 뭐예요? 본권인 질권 자체에 대한 물건 청구도 당연히 인정될 수가 있다. 아직까지 출제된 건 없어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기억할 가능하면요.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죠? 이론상. 예, 그 정도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 자, 물건에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 물건자가 침해자 또는 그 침해 염려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서 침해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자가 가지는 청구권을 물건 청구권. 따라서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는 침해 모습에 따라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반환 청구권 체크할게요. 반환 청구권. 즉, 그 객체인 물건은 뭐예요? 물건자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뭐예요?
그 점유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때 물권자가 뭐요? 원인 없이 점유를 빼앗아간 자에 대해서 뭐요? 되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 청구를 반환 청구권이라 합니다. 자, 근데 특징요. 물권 중에서 그 객체는 뭐요?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는 물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지역권과 저당권 체크할게요.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지역권자는 뭐요?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편익에 뭐요?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만 할 수 있을 뿐, 그 타인의 토지를 뭐요?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도 뭐요? 저당권의 객체는 설정자가 계속 점유 사용합니다. 저당권자는 뭐요? 그 객체가 가지고 교환 가치만을 공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있는 권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건에는 뭐요?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물건에만 반환 청구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틀리면 안 돼요. 가장 쉬운 질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방해, 제거, 예방은 모든 물건에 인정됩니다. 자, 방해, 제거라면 뭐요? 침해자가 권리자가 가지는 뭐요?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가는 방법의 어떤 방법으로 물권자의 물권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물권자가 그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 청구를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그다음 예방 청구 특징입니다. 특징. 희한한 걸요. 자, 물어볼게요. 내가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근데 기사 아저씨에게 엄청난 술 냄새가 난다. 이거는 100% 사고가 예상되죠. 그래서 미리 기사 아저씨에게 손해배상을 미리 바꿔서 타자. 이야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뭐야? 나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비로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물건은 뭐야? 아직까지 방해 자체가 없어요. 방해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지만 방해가 뭐야?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물건자가 미리 뭐요? 그 침해 예방 상태를 뭐예요? 예상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서 미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징적인 예방 청구권까지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틀리면 안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란 장래의 어떤 뭐야? 침해 염려만으로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X죠, 그죠? 예. 물권 청구는 현재 침해가 없더라도 뭐야? 장래 침해 염려만 있으면 뭐야?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예. 특징적인 모습.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은 일단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 부분. 깊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 거예요. 앞에서 개념 파트에서 물권적 청구는 뭐야?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는 물권 청구를 행사 못한다 그러죠. 현재의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심화반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그죠.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이 부분이 지문화가 뭐야? 된 적은 있지만 얼핏 본격적으로 답이 된 바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물권 청구의 법적 성질 체크를 부탁드리면 체크할게요. 물권으로부터 생긴 청구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예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침해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침해자에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자, 이 부분 체크할게요. 물권으로부터 생긴 청구를 물권적 청구권, 채권으로부터 생긴 청구는 뭐야? 채권적 청구권이 한다, 그죠? 이와 같이 청구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물권 또는 채권의 하나의 내용 내지 효력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거 체크할게요. 그러면 다른 말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물권자만이, 그죠? 현재 물권자만이. 그 뒷부분은 우리가 아니까 체크할 필요 없죠. 물권적 청구는 당연히 뭐요?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그죠?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자, 행사 요건으로 갑니다.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느냐? 현재 뭐요?
침해 또는 침해 염려란 밑줄 그을게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객체인 뭐래요? 객체인 물건에 대한 현재의 침해 또는 침해 염려라는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만 인정되면은 물권자가 침해자에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침해자의 뭐요? 고의 가실 등 기책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되지 못한다, 그죠? 자,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전혀 별개죠, 그죠? 별개입니다. 근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은 가해자의 고의 가실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갑 소유 자동차를 어리모여 훔쳐갔습니다. 갑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데 이자가 점유를 빼앗아갔죠. 점유를 빼앗아갔던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 그죠? 그러면 물권자인 갑은 너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엔더. 이자에게 기책이 있다 없다? 기책이 있죠, 그죠? 기책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용치 못한 재산상 손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침해자에게 기책도 있다면 아울러 뭐요? 플러스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훔쳐갔다가 팔았습니다. 이자는 기책이 있어요, 없어요? 기책이 없죠. 근데 현재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럼 갑은 당연히 병에게 내 자동차 돌려달라 물건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자는 기책은 없기 때문에 갑은 이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양자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침해자에게 뭐요? 기책이 있다면은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까지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뭐요? 침해자에게 기책이 없다면 뭐면요? 물권적 청구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그 부분 자,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즉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현재의 객관적인 침해 사실만 있으면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죠. 침해자에게 기책 필요 없다, 그죠? 침해자에게 기책도 있다면은 불법 행위도 같이 성립할 수 있다. 양자는 별개란 겁니다. 자, 그다음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체크할게요. 앞서 물권적 청구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건과 분리해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누구만이요? 현재의 물권자만이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청구자는 현재 척가시고 현재 물권자. 여기 적으시면 되죠.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현재 그 물건의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는 뭐예요? 물권자. 현재 물권자만이. 따라서 과거의 물권자는 뭐예요? 이미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물건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현재 물권자만이. 그 다음에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상대방도 뭐예요? 현재 척가시고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자, 그죠? 또는 침해 염려를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거의 침해자가 아니죠, 그죠? 현재의 그 물게 된 침해를 하고 있는 자, 그죠? 또는 침해 염려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볼게요. 갑의 자동차를 누가 훔쳐갔어요? 을이 훔쳐갔죠, 그죠? 훔쳐가서 병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상태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을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병이 지배하고 있어요? 병이 지배하고 있죠. 그 당연히 뭐요? 현재 병이 갑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식상 내가 갑이라면 누구에게 내 자동차 달라요? 병에게. 침해자가 아니죠, 그죠? 예,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현재 이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근데 갑이 모에게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자는 침해 당시의 소유자입니까? 현재 소유자예요? 현재의 소유자죠. 이제는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격에 의한 반환 청구를 못하죠.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물권 청구는 누구예요? 현재의 소유자. 과거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청구권자는 뭐예요? 현재 물권자예요. 상대방도 뭐예요? 현재 물권자의 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거의 침해자가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주시고. 자, 물어볼게요. 그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누굽니까? 이자죠, 그죠? 네,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의 잘못을 이자가 선고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불법행위 책임은 침해, 기책 사유로 침해 행위를 한 자입니다. 자, 그럼 비용 부담은 그냥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하신다면은 견해가 대립된다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본격적으로 출제가 안 될 거예요. 네. 출제가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 부분은 복수 정답의 논란도 있고 판례가 명시적인 판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즉 물권적 청권 행사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뭐야?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어요.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크게 기억 안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냥 학설만 대립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판례가,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간접적인 판례를 간접적인 판례 하나를 우리가 심화반에서 기억할 거예요. 일단 기본 이론반에서 제가 설명하면 너무 힘듭니다. 예. 자, 볼게요. 심화반에서 우리가 판례를 다 분석하겠지만 물권적 청구는 누구만이? 현재 물권자만이죠. 자, 그러면 여기 착각하시면 돼요. 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결론 끝났다 보죠. 이제는 물권적 청구는 없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소유권으로부터 생기는 물권 청구는 소유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죠. 그래서 전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 현재 소유자만. 앞으로 지문은 뭐예요? 문제에서 지문은 이 전체 지문을 싣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키 포인트만 찾으시면 돼요. 자, 나머지 판례들은 우리가 심화반에서 쭉 똑같은 요령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한 우리 기출문제를 볼게요. 20회차 기출문제인데 자, 어떤 문제가 뜨는지 확인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 총칙이죠.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오늘만 해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죠? 예. 앞서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 파트에서 이런 어떤 기출 문제를 볼 때 이 지문이 있었죠. 예. 그다음 전 소유자 그죠? 물권 청구권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아직까지 설명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질문이에요. 3번 아직 설명 안 됐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파트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2번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인데 이 부분도 해당 파트에서 볼 거예요. 해당 파트에서. 자, 5번 지문도 뭐예요?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 파트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확인했지만 우리가 앞뒤 지문들이 뭐야? 섞여서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을 완전히 그죠? 쉽게 요 단계에서는 해결을 못 합니다. 그 심화반에서 요 단계를 다시 확인할 때는 뭐야? 그냥 자연스럽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뭐야? 침해 또는 침해 여부냐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물권자가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청구권자는 물권과 물권 청구는 분리,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권자는 누구만이? 현재의 물권자만이. 상대방도 뭐야? 현재 그 객체의 물건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죠? 최초의 침해자 아니죠. 현재 상태의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만이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큰 틀만 일단 이번 기본 이론반에서는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